자, 여러분 1차 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확립에서 탐구활동 4번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과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8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 지도는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이고요. 나 지도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입니다.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가 그림에서 보면 도로 끝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오도라고 하는 거고, 개로 끝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개. 경기는 서울 주변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그래서 그림의 가는 5도 양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려는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해서 행정을 살폈고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나를 볼까요? 그림 나를 보시면 도로 끝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8도예요. 8도. 그래서 조선은 8도로 지방행정구역을 나누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8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가 나와 있어요. 모두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 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점 고을의 명칭에서 하나씩 나와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가 됐거든요. 그럼 전라도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 따온 걸까요? 전라도. 그렇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전라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8도의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이 8도에 누구를 파견하냐면 빈칸 41번 관찰사를 파견을 해요. 그리고 8도 밑에는 군과 현을 두어가지고요. 수령을 파견합니다. 수령은 다른 말로는 사또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국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행정, 군사, 사법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조선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가지고요. 조선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요. 조선은 특수행정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향리의 권한이 약화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었잖아요. 그쵸?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을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속현이라고 하는데 주현보다 속현의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속현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누가 맡아봤냐면 향리가 맡아봤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이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강했던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된 뭐가 있냐면 유향소라는 것이 있어요. 머무를 유, 향촌, 향, 장소소. 향촌에 머물러 있는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된 건데요. 이 유향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령들은 그 지역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의 사정을 수령들한테 알려주면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또 수령과 향리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유향소예요. 그리고 정부는 서울에 경제소라는 걸 설치해가지고요. 유향소하고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소는 서울경 있을 때 서울에 있다는 거고 유향소는 머무를 유, 향촌, 향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향소라는 게 조선시대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을 비교해봤고요. 탐구활동 5번에 가시면 탐구활동 5번은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제도라기보다는 인사제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과서 58쪽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조선은 관리를 등용할 때 어떻게 등용했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등용했거든요. 과거하고 빈칸 44번하고 음서하고요. 그럼 빈칸 44번에 보시면 고위관리가 추천한 인물을 관직에 등용한다. 대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추천이죠. 추천.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천거라고 합니다. 빈칸 44번 천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관리를 등용할 때 과거, 천거, 음서의 방법으로 관리를 등용했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 합격자는 대부분 양반 자제였어요. 그리고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과거의 종류거든요. 과거의 종류가 문과, 그 다음에 빈칸 45번 작과가 있어요. 문과는 문관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무관을 뽑는 시험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빈칸 45번은 문과입니다. 문과. 이 문과는 고려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이제 무신들을 어떻게 선발했느냐? 그냥 조금 좀 싸움 좀 잘하고 그러면은 그냥 선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무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로서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무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그래서 조선시대는 문관과 무관 모두 과거를 통해서 뽑았다. 그래서 조선은 과거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를 관료제, 유교적 관료제라고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관료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천거 했고요. 음서. 아까 그 조선시대는 과거가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위관리 자제 중에서 과거 시험에 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음서는 고려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들고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려면 대과에 합격해야만 했기 때문에 음서로 처음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결국에는 과거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고위직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 조선 사회가 고려에 비교했을 때 신분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뭘 설치하냐면 상피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요. 상피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관리를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출신 지역에는 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에는 임명하지 않는 게 상피제고, 오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는 우리 서경, 지금의 청문회 같은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경을 거쳐가지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던 게 조선시대 관리선발제도, 인사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6번 가겠습니다. 6번. 조선전기 세계관에 대한 건데요.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 지도는 여러분,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로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요, 여러분,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조선전기 세계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세계 지도래요. 세계 지도 같이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자, 이 지도는 여러분 지금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49번은 중국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 이 중국의 동쪽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조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크게 그리고 그 옆에 조선을 그리는 걸로 봐가지고 이 지도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조선은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명 중심의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요. 자, 여기 보충 설명할게요. 명 중심의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이 지도가 태종 때 그려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 초기에는요, 명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우왕 같은 경우에 요동 정벌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동정벌을 하러 갔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조선 태조 때는 명나라와 관계가 안 좋았지만 태종 때부터는 명과 친선 관계를 맺어가지고 명 중심의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조선 전기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나 아프리카 반도까지도 이렇게 조금 그려져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랬던 세계 지도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구나, 다른 나라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그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그거는 조선 후기 학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